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한 것은 작년 12월 27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저가 매수한 종목 중에서 과연 펀더멘탈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전일 모처럼 만에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4.5%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 상승을 견인한 주체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 2,800억 원어치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간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줄곧 순매도를 지속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한 것은 작년 12월 27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근데 작년 12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인 물량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다 보니까 발생한 순매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전일 외국인의 순매수는 의미 있는 규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온 외국인이 과연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매수했는지, 외국인이 저가 매수한 주식은 무엇이며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을 가지고 섹터 분류를 해봤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과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그냥 쓸어 담았는지 아니면은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섹터 분류를 해보면 제약과 바이오가 23%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이 있고 미디어 순으로 나갑니다. 전일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30개 종목의 섹터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제약과 바이오가 무려 43%, 그 다음 게임, 2차 전지, 반도체 순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과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 비교를 해보면 집중적으로 제약과 바이오 주식을 많이 담았다. 그리고 시총 상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섹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낙폭 과대주라는 거예요. 게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메타버스 이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핫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긴축 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그냥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돌아온 외국인은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위 섹터별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 주식도 많이 담았습니다.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시젠. 자,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일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 이쪽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온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저가 매수한 종목 중에서 과연 펀더멘탈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일단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첫째, 올해 영업이익 개선 기대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한 달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종목을 추렸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한 달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보통 시장이 좋으면 애널리스트 역시 기업의 이익을 낙관적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됐다라고 한다면 펀드멘탈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도 되는 종목이겠죠.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선정한 종목들의 리스트입니다. 알테오젠부터 CJ 프레시웨이까지 총 12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1년 대비 2022년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간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예상치를 썼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상 실적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값, 그리고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값. 그래서 현재 값이 한 달 전 값보다 상향 조정된 그런 기업들을 여기에 추려놨습니다. 주가 나와 있고요. 52주 최고가 대비 과연 얼마나 빠졌는지,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규모, 전일 기준이겠죠.
그래서 그 순매수 규모가 큰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외국인 순매수 규모 순위입니다. 그리고 옆에 시총 순위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순위가 40위입니다. 근데 시총 순위는 1위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비교해서 보셔라 라고 이렇게 시총 순위와 외국인의 순매수 순위 같이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진 기업들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이 시총 순위보다 외국인의 순매수 순위가 더 높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 약물 전달 방식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환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맥 주사보다 이 피하 주사가 훨씬 더 약을 투여하기가 환자 입장에서는 용이합니다.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술을 가지고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52주 최고가 대비 반토막 이상 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여기에서도 글로벌 10대 제약사 4곳과 비밀 유지 협약 체결을 하고 기술 수출 논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관련해서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본업 같은 경우에는 순항을 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기술 수출한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담당하는 업체인데 삼성전자에 크게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삼성전자 후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CIS, CMOS 이미지 센서, 즉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 부분을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AP, 그 다음에 RF, 전력 반도체, 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모멘텀이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200을 지난 1월 18일에 공개를 했죠. 이거를 공개하냐 마냐, 이 부분이 갑론음박이 있었는데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될 예정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S22 여기에 적용 예정이다 라고 밝혔어요. 기존에 스냅드래곤을 쓰고 있지만 이 엑시노스도 같이 병행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엑시노스 2200이 과연 어디까지 채용이 될지 여기에 따라서 이 테스나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긍정적인 기류가 흐릅니다. 이유가 삼성전자가 올해 목표 스마트폰 출하량을 3억 3천 대로 잡았습니다. 작년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만 대였어요. 그래서 거의 20% 이상 올려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테스나를 포함해서 이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업체입니다. 자, 이름을 보면은 확실히 제약 바이오나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고주파, 집속 초음파 이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기기를 만드는데요. 여타 의료기기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이 85%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북미, 유럽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합니다. 의료기기 매출 비중이 50%가 조금 넘고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45%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의 사업 모델이 프린터를 만드는 업체들과 비슷합니다. 자, 프린터 기기 살 때는 그렇게 비싸게 안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면은 이 카트리지를 계속해서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기를 하나 판매를 해 놓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이런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증권가에서는 2022년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수요도 더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자, 삼성전자 향 패키지를 담당을 하고요. 원래는 메모리 쪽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
그쪽 매출 비중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삼성전자와만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공시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후공정 물량도 담당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라는 기업 있죠. 이 기업은 의약품 위탁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때 주가가 거의 한 3만 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은 13,000원밖에 안 됩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64%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식약처로부터 케미칼 6개 품목에 대해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등락을 했었고, 하지만 본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이넥스도 그렇고 앞서 소개해드린 알테오젠도 그렇고 실적보다는 뭔가 좀 이슈,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의 관심이라든지 이 매기가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쏠려야지만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CJ 프레시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리오프닝 관련 주식 얘기를 할 때 언급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식자재 유통업체죠. 아시다시피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 급식 이쪽 수요가 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조정 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은 많이 빠진 기업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이 기업은 오히려 소폭 플러스입니다. 그만큼 리오프닝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냥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다 담았다 라기보다도 제약 바이오, 게임, 즉 낙폭 과대주를 상당히 많이 담았다. 즉 저가의 매수에 들어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의 수급이 중장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단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진단키트 업체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펀더멘탈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그런 주식들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투자 포인트를 실적으로 잘 실현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연준의 긴축 스탠스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그 뒤에 양적 긴축 사이클은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부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좀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